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또다시 개강이에요. 우리 어제도 제가 개강한다고 뭐 OT를 했는데 오늘 또 OT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냐면 이제 기출문제 정리를 하는 그런 반인데요. 기출문제에 저는 되게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기출문제를 7회에 걸쳐서 쭉 강의를 하니까 기출풀이를 좀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역별로 모아서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제 한 문제 시험지 그대로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을 일단 잘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기출 변형은 아니고 진짜 기출을 보는 거예요. 진짜 기출을 하나하나 보는데 N수생 선생님들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출을 강의를 아예 안 들어요. 연팩에 들어있는데도 아예 안 듣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깜빡 속았어요. N수생 쌤들이 와 기출은 정말 달달 완전 통달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개인지도 하면서 기출을 막 엄청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는 진짜 기출 정도는 완전 다 꿰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기출을 꿰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와 답을 외운 거예요. 그거는 기출을 풀어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공부는 소용이 없어요. 점수로 절대 연결이 안 되고, 아니 문제와 답을 외운 게 뭘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의미 있을 수 있죠. 대학원 시험이나, 요새 대학원 시험도 그렇게 안 보지만 대학원 시험이나 뭐 이제 학교 중간 기말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동일한 교수가 가르치는데 왜 족보 이런 거 내려오잖아요. 족보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왜냐하면 출제하는 교수가 한 명이고, 좀 약간 게으른 교수 있잖아요. 작년 거 올해 또 내고, 내년에 또 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같으면 족보를 아예 이제 공부를 안 했을 때 벼락치기 방법, 족보만 외워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죠. 운에 맡기는 거. 그런 거는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내거든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침도 주지만은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침도 좀 줘요. 이제 경쟁률 이런 거 보고. 근데 참고를 하는데 결국 문제는 교수 마음대로 내는 거죠. 참고만 하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지만 문제 내면서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에 함몰돼서 막 이것만 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침이 있어도 지침을 다 지키진 않아요.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에 근거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학문의 자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장하잖아요. 그거 보장 안 하면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잖아요.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그거를 외부에서 압력 넣고 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고, 아무리 행정소송 같은 거 해봤자 전문성을 가지고 낸 거를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소용없고, 교수들이 이제 모여서 문제를 내는데 엄청 자신의 명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전공을 정말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막 이렇게 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내 인생에 무슨 플러스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하면서 작년하고 똑같은 문제를 베껴서 내고 이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N수생 쌤들이 작년 재작년 문제를 그냥 문제와 답을 외워가지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기출을 풀지 마세요. 안 푸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주무시는 게 나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안 그래도 힘든데 뭘 그런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이 문제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이론을 정말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지나가면 27년간의 기출을 푸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비전문가들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죠? 어설프게 만든 그런 짝퉁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짝퉁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4주간 합숙하면서 낸 문제예요.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4주 동안 합숙해요. 시험 치기 4주 전부터 이제 교수들이 차출돼서 들어가요. 그 평가원 출제 인력풀에 있는 교수들을 차출해요. 대학으로 공문 보내요. 대학 교문처 이런 데로 대학으로 공문 보내면은 그 공문을 학과로 전달해줘요.
그럼 학과에서 대책 회의해요. 왜냐하면은 교수가 그때가 이제 방학이 아니잖아요. 학사 일정 있는 중간에 교수가 차출돼서 나가면은 그 공백을 4주면 길잖아요. 그 공백을 다른 강사를 데려오던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학과장이 승인을 안 하면 못 나가요. 아무리 그 평가원에서 공문이 와도 평가원이 무슨 국가기관이긴 하죠. 국책연구기관이긴 하지만 무슨 우리 대학의 학사가 우선이죠. 그래서 학과장이 노하면 못 내보내요. 근데 이제 노할 때도 있어요. 노할 때도 있고 학과가 워낙 이제 비상일 때는 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학과에서 학과 교수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하기 2주 전에 시험 보기 2주 전에. 시험 보기 2주 전에 이제 2주 동안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문제 출제를 하고 나면은 그로부터 2주 뒤에 검토위원들이 또 차출돼서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교수들이긴 하지만 4주 전에 출제위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2주 뒤에 검토위원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검토위원들이 또 다시 검토해요. 그리고 이 채점 루브릭,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채점표라고 하면은 좀 너무 타이트하고 그 루브릭이라고 해요. 채점 루브릭을 출제위원들이 만들어요. 출제할 때. 그래서 루브릭을 이제 딱 수정하죠. 수정위원들이 들어가면. 그래서 4주 동안 감금돼 있어요. 출제하는 곳에 감금되어 있는데 외부랑 연락 못 해요. 외부랑 연락도 못 하고 이제 선생님들 시험 딱 치면은 이제 그때 해방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유아교육과 교수들은 여성들이 많잖아요. 남녀 차별, 성차별은 아니지만은 여성들은 대부분 학교에 나오면 교수지만 집에 가면 엄마잖아요. 애들이 어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4주 동안 엄마가 연락 두절되고 이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은 사실 거기 들어가면 좀 힘들어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 문제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이렇게 문제와 답만 외우고 그냥 지나가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겠다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질이 높은 문제예요. 분명히 질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비전문가가 만든 짝퉁 문제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조금 틀어놓은 완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를 되게 좋거든요,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좀 기형을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에 충실하게 최근 거는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이 내용이 응용이 돼서 나와도 풀 수 있게, 그리고 왜 이 문제를 냈는지를 알아야 내년 시험에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시험 문제는 일단 27년간 문제를 총정리하는데 이게 앞부분은 한 문제 한 문제 풀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영역별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 옛날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풀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문제들은 한 문제 풀고 거기 지나면 영역별로 묶어서 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는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요거는 교육과정 AB예요. 어제 개강한 거는 서답형 문제를 보는 유아교육 개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과정 A만. 자, 그리고 이거는 기출에는 교육과정 AB가 다 있잖아요. 물론 논술도 있지만 논술은 논술 시간에. 자, 그래서 요거는 교육과정 AB만. 교육과정 AB를 실전 모고를 마지막 주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쭉 해가면서 매주 마지막 주 실전 모고고, 그리고 우리 조금 있으면 또 그 공개 모고는 한 4월쯤 돼서 처음 볼 거예요. 공개 모고 있고 해서 문풀 시즌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면서 계속 멘붕을 느끼셔야 돼요. 현타를 일찍 느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설하고 모범 답안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해설과 모범 답안이 엄청 자세해요. 그리고 볼륨이 꽤 돼요. 두께가 꽤 됩니다. 이제까지 저랑 문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항상 해설지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문제와 답만 외우는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N수행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이미 문제와 답을 외운 거예요.
이미 문제와 답을 외워가지고 제가 아무리 고쳐드리려고 해도 이 고정관념 탈피가 잘 안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문제와 답만 외우면 한 방향만 보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리지를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선생님의 한계를 자꾸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N수행 쌤 중에 혹시 자기 틀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문제하고 자꾸 엇나가는 분들, 도대체 이 문제의 답이 왜 내 답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가서 따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셔야 돼요. 그걸 깨면 붙어요. 작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5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출제를 한 분들은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시각은 낮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안에 들어있으면서 자꾸 내 시각에 너 생각이 틀렸어. 자꾸 우물 안에서 그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내 틀을 깨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N수행 쌤들은 그런 점이 참 많이 한계였어요. 제가 함께 공부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오히려 초수가 추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시면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N수행 쌤들 같은 경우는 이미 유리한 고지에 가 계시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미 유리한 고지에 계시지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오류의 틀을 깨지 못하면은 또 작년과 비슷한 점수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깨셔야 이 지금 여기 커트라인 컷 마이너스 3점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서 한 컷 플러스 한 3점 이렇게 올리시려면 그 틀을 좀 깨셔야 돼요. 그런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제가 이제 출제 의도라든지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이 수업을 착실하게 들으시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깨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N수행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문제를 보실 때 문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제가 문제 분석한 걸 자세히 들으면서 각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분석까지 지금 시키면 너무 부담되니까 제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해 놓은 것을. 자, 이렇게 그래서 해설과 모범 답안이 굉장히 자세한 이유는 이제 유사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하고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강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7회고 제가 1시 반에서 5시 반에 보통 수업을 하는데 보통은 한 지금 제가 봄 뭐 이런 때까지는 1시간씩 오버타임을 많이 해요. 근데 혹가다 좀 더 일찍 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섞여서 평균적으로 1시 반에서 5시 반 정도까지 수업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 항상 PDF 파일로 다 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나 혹시 일병행 쌤들 잠깐 시간 날 때 직장에서도 좀 보실 수 있고 PDF 파일로 다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고 자, 저희는 모범 답안은 여기 유아교육과 뭐 정년트랙 교수진들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자꾸 뭐 겸임 뭐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을 교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겸임 강사, 뭐 시간 강사, 겸임 강사하고 시간 강사는 좀 달라요.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인데 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한 좀 위촉을 해요. 학과에서 위촉을 하는 이유는 대학 평가할 때 해마다 대학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 대학 평가할 때 겸임 2-3명을 전임 1명으로 카운팅해주는 평가 기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겸임은 페이가 조금 더 나가요. 일반 강사들보다. 페이가 좀 더 나가고 방학 때도 페이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하긴 하지만 진짜 정년 트랙 전임 교수 1명을 초빙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겸임 교수 숫자를 채우려고 해요. 평가에 임박해서는. 점수를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점수가 좀 모자란다. 교수 수에서. 그러면은 교수를 지금 채용하는 건 너무 데미지가 크잖아요. 정년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 겸임 교수를 위촉하는 건데 자격 같은 거 별로 안 봐요. 그래서 겸임 교수하고 시간 강사, 일반 시간 강사는 대학원생들한테 시간 강의도 주잖아요. 자, 그래서 뭐 요새는 시간 강사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겸임 강사도 박사학위 있어야 위촉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뭐 겸임 강사의 기준, 겸임 강사 또는 시간 강사의
기준은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아요. 학과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평가원에서 위촉하지 않아요. 평가원에서 위촉할 때는 대학 정년 트랙 교수진급 부교수급 돼야지. 처음에 채용하면은 조교수예요. 근데 조교수로 한창 근무하면 이제 부교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수. 정교수는 조금 연세 있는 분들. 그래서 부교수 이상의 정년 트랙 교수진들하고 함께 만든 거예요. 예. 제가 교수로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15년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을 하려면 부교수급 이상은 돼야 같이 일을 하지. 저 새카만 후배랑 저랑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정년 트랙 부교수급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문제도 계속 같이 검토하고 여기 해설지, 모범답안 이런 거 다 검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아마 실제 채점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설지를 만드는 거니까 깊이 공부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N수생쌤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면 기출 강의를. 왜냐하면 내가 왜 틀렸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채점한 점수하고 본인이 채점한 점수하고 실제 통보받은 점수랑 갭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이게 왜 그렇지 계속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출제 의도를 알겠다. 그거 되게 좋아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채점한 거랑 실제 받은 점수랑 왜 갭이 있었는지 그걸 알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초수생 선생님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지? 막 따라가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은 막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의문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 강의를 되게 의미 있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일단은 한 문제씩 설명을 합니다. 한 문제씩 자세히 설명을 해요. 최근 문제들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기출은 또 영역별로 좀 예전 기출은 영역별로 총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인데 이 실전 모고는 교육과정 A, B 요거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022 문제부터 볼 거예요. 2022, 2023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2022부터 볼 건데 보시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금 이제 한 달 좀 수업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수업을 했는데 그동안 봤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설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해설서랑 신이론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서와 신이론에서 대거 나왔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공부했지만 초수생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미 한 달 동안 수업을 진행한 내용들이 2022 기출에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업의 진행은 한 문제씩 보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문제 나 아는 건데 나오면 이제 반가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론 정리는 완벽하게 이제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도 하겠지만 해설지 자체가 이론별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옛날 문제 이따가 나중에 풀 거잖아요. 근데 옛날 문제 보면은 그 당시에 누리과정에 입각해서 내놓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는 2019 누리과정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고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최근 기출은 이제 특징이 단답의 비중이 좀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기출이지만은 이 서답식 문제를 조금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모범답안 보시는 것 자체가 서답식 준비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서답식 문제가 잘 작성되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제 서답식 유아교육개론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키워드가 곳곳에 딱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서답식만 무서운 게 키워드가 뭔지를 모르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할 거 없는 게 우리 암기장 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요 개념별로 키워드를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키워드가 좀 저절로 암기가 많이가 되는 데다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모범 답안을 보시면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충분히 보고 써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키워드 쓰려고 노력을 안 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막 처음부터 막 쫄 필요는 없어요. 자, 답안에 작성된 키워드 이런 거 제가 이제 밑줄도 그어드리고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잘 구성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답 쓰면서
키워드만 신경 쓰고 막 문장을 완전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막 이래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거 감점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지만 논술은 문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전체 분량이 길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오히려 문장이 조금 틀려도 이게 익스큐즈가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맥락적으로 읽으니까. 근데 요새는 처음에는 봐주느라고 논술도 이제 문장 구성을 조금 이렇게 관대하게 봤는데 이제 갈수록 논술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서답식은 문장이 짧잖아요. 서답식은 문장이 짧기 때문에 이게 막 이상하게 써있으면 교수들은 그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교수들은 글에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딱 보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딱 걸려요. 찾아요. 본능적으로. 이 목적어 여기 있으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막 찾아요. 근데 이게 막 문장이 이상하면 이 문장 자체가 불분명하잖아요. 부정확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감점돼요. 그래서 문장을 적절하게 쓰셔야 돼요. 막 엄청나게 막 소설가처럼 멋진 문장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정확한 문장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장 구성의 적절성 그리고 이제 답안 구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그때 수시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자, 요런 거 갖추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오늘은 2022 풀고 2023 여기까지는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갈게요. 한 해 것만 한 주에 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 이런 거 수업하기가 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예전에. 작년에도 보면은,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 정도 속도로 가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이걸 다 그렇게 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려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요때는 좀 빨리빨리 한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해설 좀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때는 좀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별 총정리, 이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절대 이때 못하고 항상 보강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이 수업을 10주씩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이제 더 이전의 문제는 이 영역별로 개론, 신의사 예자를 한 번에 정리를 다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틀림없이 보강을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요주에 실전 모고 해설할 때 조금 더 하던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고도 모자라서 보강을 더 하고 이제까지는 그래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때 이제 영역별 총정리를 하고 요때는 실전 모고 교육과정 A, B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A, B 보고 제가 요거 해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문제지는 이렇게 직강에 나눠드렸고, 인강에서는 문제지 또 파일로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답안지, 요거 저희 학원에서 만든, 답안지 양식이죠. 자, 학원에서 만든 답안지 양식인데, 요거는 이제, 모고 때도 쓰고, 이제 기출 풀어볼 땐 여기, 어제와는 달리 어제는 무한 답안지 양식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교육과정 A, B 양식 답안지예요. 그래서 여기 문항이 이렇게 딱 써있죠. 그렇죠? 요거를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출력 A4로도 하실 수 있고 B4 사이즈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답안지 사이즈랑 유사한 건 요 B4 사이즈예요. 사실 평가원에서는 B4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센치 규격을 명확하게 정해요. 그래서 요거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 규격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비포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식하는 게 뭐 0점 몇 미리 막 이런 거 다른 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포 사이즈에 출력해서 보시면 답을 써보시는 연습을 비포 사이즈에 출력해서 하시면 크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비포 사이즈를 출력해서 보시는 걸 권장하고요. 근데 집에서 비포를 출력을 못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A4로 출력해서 아쉬운 대로 보시고 결국은 비포 사이즈를 출력을 하시거나 답안지를 사시거나 이래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수험서몰에 파는 거는 무한 답안지 책 묶음만 팔아요. 이렇게 번호 써 있는 답안지는 안 팔아요. 그래서 혹시 묶음으로 돼 있는 거를 사서 쓰실 경우에는 여기다 문항 번호를 써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직강에 출력은 안 해드렸어요. 출력은 안 해드리고 요거는 인강 직강쌤들도 인강 들으실 수 있으니까 파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알아야 되는 아동학대 요령이에요. 나중에 법장학 특강도 있기는 하지만 법장학 강의도 한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니까 자, 요건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아동 권리 보장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제 교육 자료 이런 걸로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외우지는 마세요. 한번 쭉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뉴 버전으로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 보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분명히 뉴 버전으로 또 바뀔 건데 이건 작년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연초에 벌써 바꿔놓지는 않고 여전히 보장원 홈페이지에도 작년 버전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관련해서 올해도 시험이 났었어요. 계속 시험이 여기서 나니까 한번 쭉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페이지가 50페이지거든요. 근데 뭐 지금 바뀔지도 모르는 자료를 출력해서 드리면 이게 쓰레기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잠시 후에 우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하시고 잠시 후부터 1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